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대한 과정을 맡은 정민주라고 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빅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실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한 활용 사례, 빅데이터 분석 활용에 대한 유용한 사이트 소개, 그리고 사례 중심의 간단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1장에서는 빅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 민간 부분에서 많은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고 행정, 공간, 문화, 복지 등 공공 데이터와 금융, 의료 등의 민간 데이터 수집이 용이해졌습니다. 빅데이터는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결합하여 빠른 속도로 분석해서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는 불확실성과 리스크, 스마트, 융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미래 사회의 특성에 대응해서 통찰력과 대응력, 경쟁력, 창조력 4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데이터의 역할은 사회 현안을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분석하고 패턴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위험징후나 이상징후 포착, 이슈의 사전 인지 및 예측으로 빠른 의사결정과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셜 니즈 등 트렌드 변화 분석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 확보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타 분야와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새로운 융합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빅데이터의 흐름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패턴을 발견하여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있었습니다. 주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얼마나 많이, 자주,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행동이 있는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 주로 리포트나 통계 분석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추세에서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에 발생할 일은 무엇인가, 발생할 일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가, 현상 파악, 인지, 예측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빅데이터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우리 사회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도 융합, 즉 새로운 가치를 위한 도구로서 빅데이터가 유용한 수단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으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가지 법을 시행했습니다. 데이터 3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데이터 3법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으로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제한이 있었는데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등 걸림돌을 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능정보화기본법과 데이터 기본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및 개정되었습니다. 빅데이터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쉽게 할 것인가? 사실 단순하게 접근하면 빅데이터의 결과를 보고 패턴 및 가치를 파악하면 빅데이터의 분석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패턴 및 가치를 파악하는 그 결과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접근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한 접근 절차를 정리한 체계적인 방법이 빅데이터 분석 방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시에 주로 활용한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빅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서 수행을 했었고요. 빅데이터 분석은 크게 요건 정의와 모델링, 검증 및 테스트, 적용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요건 정의 단계에서는 분석 요건 도출, 수행 방안 설계, 요건 정의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초기 단계로 어떤 문제를 인식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결할지를 기획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에는 많은 현안과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주제를 정의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충원이 필요한 지역, 범죄 사각지대, 교통체증 유발지역 등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하게 됩니다. 분석 요건 도출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정의합니다. 분석 요건이 도출되면 데이터 확보를 어떻게 하며 분석 목적, 분석 시나리오를 세부적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즉 수행 방안을 상세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이 확정이 되면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분석 요건을 확정하게 됩니다. 모델링 단계는 모델링 마트 설계 및 구축, 탐색적 분석과 유의변수 도출, 모델링에 대한 성능 평가로 구성이 됩니다. 사실상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 단계입니다. 요건을 정의한 후에 가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실질적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링 마트 설계 및 구축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수집 데이터를 가공하고 원하는 형태로 분석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현안 및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요약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색적 분석과 유의변수 도출은 가치 있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 어떤 분석 기법을 사용할 것인가 정의를 내리는 단계이고 어려운 분석 기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추이만으로도 의미 있는 데이터는 추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델링 단계에서는 분석 주제 특성에 적합한 기법을 선택 및 결합하여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링에 대한 성능평가는 분석 기법과 모형이 적합한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모델링이 적합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위의 모델링 단계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전국에서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을 찾아야 될 경우 모델링 마트 설계 및 구축 단계에서는 주거인구 중 2세에서 7세 이하의 유아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 현황, 지역별 어린이집 현황 등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고 데이터 가공을 통해서 요약 정보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요약 정보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값들을 추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분석 용도에 따라서 통계 분석, 데이터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 등 많은 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통계적 분석은 전통적인 분석 기법이며 과거부터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기술 통계량,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분산 분석, 주성분 분석, 시계열 분석 등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기술 통계량은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 등으로 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주로 기법들입니다. 학급의 성적 평균, 매출 통계 현황, 설문조사 후의 결과 요약 등 현황 정보를 요약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관 분석은 두 개의 요인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연관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존량이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한다. 이런 형태로 오존량과 온도와의 연관관계를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회귀 분석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변수의 값을 다른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로부터 설명하고 예측하는 통계적 기법을 말합니다. 회귀 분석은 특정 기업에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어떤 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며 나아가서 미래의 매출액을 예측 시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시계열 분석은 시간의 움직임에 따른 데이터 값 변화를 분석하는 것인데 주식 차트의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계열 분석이 되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분석 및 주성분 분석은 주로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품질 측정 시 주로 활용하는 고급 통계 기법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숨겨져 있는 데이터의 상호 관련성 및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예측, 분류, 군집화, 패턴 분석, 순차 패턴 분석 등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분류는 일정한 집단에 대한 특성 정의를 통해 분류 및 구분을 추론합니다. 대부분 백화점의 할인 쿠폰 제도를 운영하는데 할인 쿠폰을 좋아하는 고객의 패턴이나 규칙 파악 시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군집화는 구체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자료들을 여러 개의 클래스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행위에서 유사 행동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서로 묶어서 가르칠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군집화를 이용하면 비슷한 성향의 그룹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연관 탐사 기법, 즉 상품 혹은 서비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유용한 규칙을 찾아내고자 할 때 이용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기록 데이터로 상품 간의 연관성을 측정하여 동시에 구매될 가능성이 큰 상품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상품 A가 구매되어진 경우 상품 B도 구매된다라는 패턴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맥주를 사는 고객은 기저귀를 주로 산다. 이런 식의 패턴을 말합니다. 순차 패턴 분석은 연관 탐사 기법에 시간의 개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동시에 구매될 가능성이 큰 상품군을 찾아내는 연관성 측정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순차적인 구매 가능성이 큰 상품군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상품 A가 구매되면 일정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상품 B가 구매된다. 즉 컴퓨터를 산 사람은 다음 달에 레이저 프린터를 산다. 이런 패턴을 찾아내는 분석 방법입니다. K 근접 이웃 알고리즘은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는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하에 사용합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관찰해 보면 대략적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호회를 만들고 비슷한 부류 계층의 사람들끼리 친분을 맺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화에서 나온 알고리즘이며 개인 성향별 맞춤 서비스 제공 시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문장 등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법이고 문서의 문장 분석 시에 활용될 수가 있는데 이 문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주제별 군집 분석, 단어와 단어 사이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단어 간의 상관관계 분석, 주로 같이 나오는 단어들의 집합은 어떻게 되는가, 연관어 분석, 이 단어가 나온 후에 얼마 후에 단어가 나오는가, 인과관계 등의 분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형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잘 적용하면 유사 논문을 검색하여 논문의 표절 방지, 유사 법령 사례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 법률 지식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소셜미디어의 정보를 추출하고 이슈를 탐지하며 모니터링하는 기법입니다. SNS의 댓글을 분석하여 현재 관심 및 이슈가 되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검증 및 테스트 단계는 분석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 결과 역시 패턴이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상황에 맞추어 테스트할 필요가 있고 분석을 통해 발생되는 비즈니스들의 영향도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을 찾기 위한 모델의 경우에도 도시 및 지역의 특성상 주거 인구수가 계속 변화되고 어린이집 수도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분석 결과의 갱신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갱신 관리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테스트 및 모니터링하고 영향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용 단계는 운영 시스템의 적용과 자동화, 주기적 리모델링 단계로 구성됩니다. 검증 및 테스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모델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빅데이터 개요 및 분석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면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하여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어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